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통계 마지막 단원 내용인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해서 여기 표현이 추정이에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앞에 두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 전체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단원은 뭘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일부 떼와가지고 이 표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지금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얘를 몰라 지금 우리가. 근데 얘는 알아. 그래서 이걸로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추해본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내용이 추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본을 조사해온 내용, 여기 정보로 이제 우리가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떤 표현이 있는 거냐면은, 너네 혹시 그런 표현 알아요? 오차 범위 이런 거 알지?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약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남자 키를 쌤이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 전체 키를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본 건데, 평균이 만약에 175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모집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 뭘 알고 있냐면 표본을 알고 있어. 전체 학생들의 평균은 모르지만 한 30명 정도, 한 반씩 계속 우리가 이제 표본을 끄집어내서 내봤더니 평균이 178이고 표준 편차가 뭐 2의 제곱 정도 가능했어. 우리 지금 이걸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야. 근데 약간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냐면은, 평균이 178이잖아.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평균이 178이니까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한 160부터 한 190 사이에 있겠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은 좀 의미가 있나?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추정을 하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조금 범위가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약간 이런 면적 정도 하는 건데,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표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했었죠? 100이죠? 그러니까 그 면적의 총합이 1이니까 100%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극단적으로 보면 이거야. 남자의 키가 제일 끝을 300으로 보고 제일 끝을 100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이랑 300 사이로 추정하는 건 의미 없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무조건 여기 안에 있을 거냐, 남자 키의 평균이. 그걸 좀 줄이는 거야. 약간 우리가 공부할 건 몇 %만 공부할 거냐면은 100%로 여기 안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이 정도로 줄이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한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 정도로 추정하는 거냐면은 딱 두 가지만 공부해주면 돼. 95% 확률로 여기 있겠다, 99% 확률로 여기 있겠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한 내용은 우리는 모집단 내용을 몰라. 근데 표본은 알고 있어. 근데 이 표본에서 나오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건 아니고 확률이 한 95%, 99% 될 정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95랑 99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 1.96이랑 2.58 내용이 있는데, 이 1.96과 2.58은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 0이죠. 그 다음에 내가 0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은 얘를 표준 정규온프로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96부터 얘들아 1.96까지 가지고 오면은 이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0.95가 돼버려요. 그럼 면적이 0.95가 된다는 거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95%를 말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기 1.96이 써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2.58도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 면적은 뭐로 보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는 0.95
99, 99%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겠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식을 좀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 약간 이제 문제는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어떻게 하죠? 변수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죠. 맞습니까? 이거 알지? 근데 지금은 표본 거잖아. 맞지? 표본을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변수로 보는 거야. 왜냐면 얘가 모평균이니까. 여기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린 모평균을 몰라요.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x 바로 바뀌겠죠. 지금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 지금 유도해주고 싶은 거고, 이 시그마는 우리 표본에서는 시그마를 이렇게 쓰지 않죠. 뭐라고 써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쓰죠. 됐습니까? 이게 표준화한 거야. 근데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고 싶은 거냐면은, 아까 1.96이 돼야만 우리가 95%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96이 됐을 때 확률을 구하면은 저런 식이 나올 수 있어요. 볼까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봐.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볼게. 그럼 1.96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m이 이쪽 가고 1.96이 왼쪽 넘어오면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0.95가 나오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0 기준에서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라고 했었잖아. 그럼 실제로 이거 이제 부동호로 바꾸게 되면은 왼쪽을 계산하게 되면 오른쪽이 뭐가 나올 거냐면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건데, 이 공식은 뭐 쌤이 유도를 해주긴 했지만 유도할 필요는 없고 너네가 이 공식을 좀 외워줘야 돼요. 여기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여기 단원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 문제 풀 때 얘들아 이 식만 외워서 풀 거거든요. 이 식만 좀 쌤이랑 외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잘 봐. 우린 m을 몰라. 모평균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x바 표본 평균과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1.96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는 전체 면적이 뭐가 되고 싶은 거여서 0.95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고 95%. 두 번째 마이너스 2.58과 2.58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면적이 뭐가 되고 싶어서 0.99 99%가 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뭐 95%가 되어 있죠?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야. 이 이름이 신뢰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나는 이 공식을 좀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나는 모평균을 몰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게 이거 약간 오차 범위라는 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더하고 뺀 거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게 오차 범위거든요. 그래서 우린 표본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A 값을 더하고 어떤 A 값을 뺀 거 사이에 있다고 추정을 할 거고, 이 A 값을 나는 뭐라고 외울 거냐면은 요거라고 외울 건데, 여기 값이 보통 이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통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K라고 써 있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좀 외워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해 줘 볼게요. 잘 봐. 뒤에 얘부터인가? 지금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푸는 거야. 그냥 마지막 단원에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이렇게 표본의 크기 끄집어내서 우리가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서 뭐 루트 n 나누는 거, 그런 유형이 있고, 여기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신뢰 구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럼 실내 구간이란 내용이 나오면 오늘 배웠던 이 내용으로 다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은 다 이렇게 식을 쓸 거야. 이것만 좀 외워볼 건데 잘 봐. 문제를 잘 읽으면은 평균 나와 있고 표준 편차 나와 있고 n 나와 있고 여기 90 나와 있죠? 그럼 잘 봐. 지금은 144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90kg 나왔대. 여기 대부분 나온 평균은요 다 X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 뭐라고 얘들아? 모평균을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뭘 줄 수밖에 없겠어? 표본 평균을 줘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모평균을 모른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떤 범위로 추정을 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그 범위는 뭐로 구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문제에서 준 90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90으로. 90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거나 뺀 값 안에 있겠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식이. X바에서 어떤 A 값을 더하고 뺀 거 사이에 있겠구나 추정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쌤이랑 A로 약속한 이유가 이걸 한 번에 외우면 좀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식을 외우고 A만 따로 외워서 대입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A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뭐냐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여기는 너네가 알고 있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여기 144겠죠? 144마리 이미 추출한 거니까 두 번째. 여기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 쓰면 돼요. 이따 뒤에 문제 보면 무조건 있을 텐데 뭐 지금도 봐봐. 여기 누구 거야? 어느 목장에서 키우는 양의 무게라는 거니까 어느 목장이라는 건 모집단이거든?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가 써 있어.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요? 분산 구해주면 되지. 분산 어떻게 구해? 평균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지. 근데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 시그마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 아무거나 쓰면 돼요. 모표준 편차를 써도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표본 표준 편차 아무거나 써주면 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그 다음에 여기 K값. 얘는 신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얘는 누구에 따라 바뀌냐면요. 95%네? 그럼 여기 써주면 돼. 이거 0.95 나와 있죠. 이게 95%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Z값 1.96이지. 여기가 Z값 자리예요. 그럼 아까 우리 95%짜리는 뭐가 써져 있다고 했어요? 1.96이 써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K 자리에 뭐 써주면 돼? 1.96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한 값은 1.96이고 이따 뒤에 문제 보면은 1.96을 대략 2라고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흐름. 그럼 잘 봐. A값 구해볼게. 이 문제 한에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니까 1.96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루트의 n이 144, 루트 n 얼마입니까? 12지. 시그마 얼마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표준 편차 15죠.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답 왜 이래 이거? 아니 4분의 5죠? 처음 문제부터 이상한데? 답이? 1.96 곱하기 4 좀 나눠볼게요. 0.49. 그럼 잘 봐. A가 2.45로 구했죠? 그럼 마지막 답은 뭐라고 해야 되나? 90에서 2.45를 뺀 거 이상 90에서 2.45를 더한 거 이하가 정답이야 실제로. 신뢰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요. 계산해서. 알겠습니까? 흐름이 이거야. 옆에 써져 있지만 모든 문제 다 역으로 풀 겁니다. 얘들 알겠죠? 우리는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고 뭐로 구하자고요? 표본 평균으로 구하는 거고 어떤 값을 더하거나 뺄 건데 그 A 값은 뭐라고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일단 감을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공식만 잘 외워주면 돼. 잘 봐. 또 볼게. 쭉 읽어봤더니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구해달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로 문제 풀면 돼. 신뢰 구간 문제는. 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모평균 기준으로 양쪽에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게 다 추정하는 거니까. 그럼 가볼게.
구해줘야 되는 거 뭐 있어? 일단 첫 번째 X바 표본 평균. 평균 나오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얼마입니까? 85만 원. 그럼 나랑 이제 85만 원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거나 뺄 건데 그 A 값이 얼마라고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야 돼. 알겠죠? 볼게요. 다 써있어 문제에서. K 95%면 밑에 써있을 겁니다. 0.95%니까 이번에 2를 써달라고 하는 거야. 원래 정확한 값은 1.96인데 그냥 이 문제는 대략 너네 문제 쉽게 풀어라. 그냥 2로 바꿔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에 뭘 써주면 돼? 2 써주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루트 n. 문제에 써있는 표본의 크기 찾아주면 돼. 있어요? 400명 이미 추출. 그럼 여기에 400을 쓰는 거야. 뭐로 바뀝니까? 2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별자 그냥 쓰는 거야. 위에 써있든 밑에 써있든 지금 밑에 써있는데 얼마입니까? 24만 원. 얼마입니까? 2.4만 원인가요? 그럼 이 2.4만 원을 아까 85에서 뭐 하자고요? 빼고 더해주면 답이야 실제로.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만 좀 외워주면 되고 여기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짚어봅시다. 볼게요. 지금은 아까 쌤이랑 외운 걸 그대로 답으로 유치되어 있죠? 우리가 구간을 구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이 답으로 나와 있어. 그 대신 문제에서 안 준 게 있겠죠? 쌤이 아까 이거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은 표본 평균에서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자고 했어요. 그럼 볼게 뭘 안 줬는지. 지금 보니까 평균 나와 있네요. 4.3으로. 빼기보단 더하기가 쉬우니까 여기로 유추해 볼게. 우리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4.3에다가 뭐 더해야 4.73 나오겠습니까? 0.43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럼 A는 뭐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그게 0.43이래. 그럼 분명 여기 세 개 중에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가볼까요? 뭐 n을 물어봤네요. 그럼 n이 없겠네. 시그마 찾아볼게. 표준 편차 써있는 거. 2.5. K 값 찾아볼게. 여기 뭡니까?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니까 2.58 써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문제에다 열로 푸자. 0.43은 얘랑 완전 관련은 없잖아. 그럼 둘의 관련성으로 문제 풀어볼까요? 2.58이랑 0.43 몇 배? 6배? 6, 3, 18 6, 4, 24니까 6배? 됐어? 그럼 다시 오른쪽은 1이야. 여긴 루트 n이 6 곱하기 2.5니까 15. 그럼 루트 n 얼마 돼야 돼? 15. 그럼 n 얼마예요? 225. 됐나요? 일단 말은 엄청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뢰 구간 내용 나오면 우리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죠? 여기 새로운 내용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용어가 많이 나온 것 뿐인 거고요. 지금 내용 이제 이걸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 아까 이게 쌤이 이제 신뢰도 몇 %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등식이.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물어본다는 거는 그냥 이 부등식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그럼 답은 얼마야? 2A. 이건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A라는 건 없어요, 책에. 그냥 쌤이 약속을 하는 거야. 더 쉽게 공부하려고. 단지 A를 외워야 하긴 하지만.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2 곱하기 A 뭐였어요? K, Z값, 신뢰도 밑에 써있는 거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세 개만 찾아서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가볼까요? 2. K 얼마입니까? 잘 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0.47로 나와 있고 95%를 추정한다고 했죠? 이렇게 힌트 줄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우리 아까 신뢰도란 내용이 이거잖아. 여기 안에 있겠다. 몇 퍼센트 확률로? 95% 확률로 여기 안에 있겠구나 추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쪽짜리가 이거예요, 실제로. 95를 0.95를
실제로 반 나누면서 0.475가 된다는 거야. 같은 의미인 거죠. 왜? 우리는 오른쪽만 추정하는 게 아니고 왼쪽도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0.475일 거니까 더하면 95%. 그러니까 우리는 늘 풀든 1.96부터 마이너스 1.96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다시. 여기 K 뭐 쓰면 된다고?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1.96 쓰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100봉지 이미 추출했대. 10. 시그마. 25칼로리. 저기 위에 표준면차 보이시죠? 그냥 너네가 이 K가 뭔지, N이 뭔지, 시그마가 뭔지만 한글로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식 외우고 대입하면 끝이야. 이게. 됐습니까? 답을 조금 복잡하네. 잠깐만 어떻게 해볼까? 5 먼저 나눌 거야? 약분할까요? 1.96 곱하기 5인데요. 이게 5, 6에 30을 하다 보면은 소수점 주제자리가 0으로 빠지기 때문에 소수점 주제자리가 없는 게 답이에요. 5, 6에 30이잖아. 맞아요? 이해갔어요? 답은 4번 9.8. 실제로 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쌤이랑 이렇게 그 실내 구간을 외웠는데 간혹 이렇게 A 이상 B 이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외운 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따로 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들아 이렇게 실내 구간을 설정해놓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달래요. 그럼 이게 뭐야? B에서 A 뺀 게? 방금 했던 실내 구간의 길이야. B에서 A를 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 뭐로 공부했어요? 우리가 외웠던 이 A로 공부한 거잖아. 그게 얼마가 되고 싶대요? 3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럼 또 뭐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실내 구간 길이 구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가볼까요? 2 곱하기 A 뭐였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얼마 이하? 3 이하.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 써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가볼까요? 99% 줬으니까 0.99 준 거예요. 2.58 쓰시면 돼. 루트 n 안 써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표준 편차 써있는 건데 분산 써있네. 그 대신 분산 16이니까 4까지. 그럼 이거 아까 푼 거랑 문제 똑같다. 뭔 말이냐면요 3이랑 2.58 약분되거든요. 2, 5, 8 더하면 15기 때문에 그럼 약분해볼게. 0.86 지워졌지? 루트 n 양변을 곱할게요. 뭐가 똑같냐면요 아니죠. 8 곱하기 0.8 8 곱하기 0.86이니까 6, 8에 48 8, 8에 64 이거 문제 푸는 거야. 답은 뭐야? n은 6.88 제곱 이상이에요. 근데 6.88 제곱이 정확히 얼마인지 구해줘야 되고 그것보다 좀 큰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고. 대충 더 맞는다고 했었잖아 이거. 맞습니까? 근데 6.88 좀 센데? 그럼 혹시 이거 써도 되냐? 이상이니까 아니다 그냥 구하자. 6.88 구해봅시다. 아닌데 맞아? 하는 게? 나 해볼게. 좀 쉽게 못 푸나? 얘로 풀까? (6.8의 제곱으로) 6.8의 제곱으로 6.8의 제곱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얘 7 빼기 0.2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게 1차이면 좀 심하긴 한데 해볼까? 얘로 답이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마이너스 2.8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46.2? 아, 46.2인가 딱? 거기다가 0.04 더할 거니까 46.24. 근데 46.24보다 좀 커야 되고 그거보다 좀 큰 거니까 47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어우씨, 88에 64. 88에 64. 68에 48. 7 올라가야 되나? 어이씨, 어려운데? 똑같겠죠? 68에 48. 68에 48. 5. 6에 36. 여기 1인데? 얘는 47점대인데? 얘는 48 나오는데? 얘는 47 나오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6.8을 구한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한 값이긴 한데. 아니, 궁금한데? 688 제곱이 얼마야? 잘 구한겨? 473이네. 이게 맞나 보다. 473 맞네. 이건 아니었어요. 미안. 6.8의 제곱이랑 6.88의 제곱은 1 차이가 더 나네. 그럼 안 되겠네. 6.88의 제곱하니까 47점 얼마 나왔거든? 그것보다 좀 큰 거 정수 가지고 와야 되니까 48이 정답이겠네. 됐습니까? 얘는 답이 좀 큰 거 빼고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이것도 잘 보세요. 문제 유형이니까.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아까 쌤이랑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하자고요? 이 A로 풀자고 했었죠? 근데 이 A는 아까 이제 이 A가 1.2라고 알려준 거고, 아까 이제 A는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었고, 근데 이 A가 1.2니까 얘는 0.6이 돼야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다 쓰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신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몰라요. 아까 95% 나오면 1.96 썼었잖아. 그 95%를 안 줬기 때문에 0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루트 n 얼마입니까? 900명. 시그마 얼마예요? 10점. 그 0.6이래. 그럼 K가 얼마냐면은 3분의 1이니까 양변에 3 곱하면 1.8입니다. 그 문제. 여기 Z값을 1.8로 준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서. 그러면 알파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 천천히 해석해봐. 우리가 말하는 신뢰계수 아까 1.96처럼 1.8이 나왔는데 그러면 알파 퍼센트 아까 신뢰도 95%, 99% 그런 거 몇 퍼센트 나와야 될 것 같아? 1.8 나왔어. Z값이. 봐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게 뭐였어?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가 95%였었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구한값이 얼마야? 1.8 나온 거지. 근데 문제에서 나온 표는 어디까지밖에 안 나왔어, 얘들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그럼 이게 얼마인 거야? 표 보니까 1.8짜리 0.46이지. 그럼 오른쪽만 46%인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 한쪽만 보는 거 아니잖아. 오차 범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거니까 왼쪽도 봐줘야 되잖아. 그럼 46이랑 왼쪽 46도 더해줘야 돼요. 그럼 총 몇 퍼센트로 보는 거야? 총 92%로 봐달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를 2배 해줘야 돼요. 우리 한쪽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 표에선. 이해 가셨나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작성해보자, 얘들아. 아까 해본 적 있는데. 이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2 이하가 되고 싶대요. 아까 썼었죠? 차 절대값 써가지고. 풀게요. 이게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아까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바를 남겼었더라면 지금은 모평균을 구하는 실내 구간 문제이기 때문에 M을 남겨놔야 됩니다. M을. 그래서 이렇게 X바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럼 아까 이 흐름 봐봐. 우리 아까 모평균 어떻게 구했었지? 표본 평균에서 어떤 값을 더하고 뺐었는데 그 더하고 뺀 값을 우리 A라고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뭐야? 얘가 A인겨. A 뭡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게 얼마라고 하는 거야? 그걸 2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때 답이 궁금한 거고. 다 쓰면 돼, 이제. 볼게요. 95%로 추정했어요. 뭐 써주면 돼요? K값 2. 루트 N. N 뭐라고 써있어요? 안 나와있죠? N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뭐라고 써있으니까 맨 위에 표준편차 8로 써있죠? 루트 N분의 8이 1이 돼야 돼. 루트 N 얼마입니까? 8. N은 64까지. 됐습니까? 마지막 거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얘도 한 번씩 쓰면서 설명해 줘 볼게요. 잘 봐. 이게 근데 왜 맨 뒤로 빠져 있지? 보통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약간 개념 내용이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오늘 쌤이 한 내용.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건 표본 끄집어낸 표본 평균에 대해서밖에 몰라. 맞습니까? 근데 이걸로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떤 값을 더한 거랑 어떤 값을 뺀 거 사이에 있겠다고 추정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99% 확률일 수도 있고 95% 확률일 수 있다고. 100%는 말이 안 돼.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90%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좀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몰라 왜 그런지. 99랑 95만 있는지는 왜 몰라 그건 나도. 근데 99랑 95가 그나마 좀 정확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럼 볼게요. 이 A가 쌤이 뭐라고 했냐고 하냐면 이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것들은 다 아니까 표준편차, 표본의 크기 요거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실내 개수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냥 너네가 보는 실내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실내도. 왜? 95%면은 쟤를 1.96으로 보기로 했고 99%면은 2.58로 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잘 봐. 실제로 너네가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억 볼게요. 실내도가 일정하대. 우리가 원래 외운 공식 있잖아요. K는 안 건든대. 건들지 마. 그 대신 뭘 건든대요? 표본의 크기를 2배 늘린대요.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실내 구간이 2분의 1배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배가? 그럼 잘 봐. 얼마가 곱해진 거야, 뒤에? 우리가 n에다가 2를 곱한다고 해서 이게 루트 n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로 곱한 거야? 실제로 루트 2분의 1로 곱한 거 아니야? 여기 앞에 2n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면은 루트 2n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2분의 커진 게 아니겠지. 이해 가셨나요? 분모에 있다고 해서 2분의 1이 커진 게 아니라고. 이해 가셨어? 이렇게 푸는 거야. 니은 다시 어디는 안 건든데 이번에 표본의 크기를 안 건든데 여기 안 건든데 여기 고정이야. 뭐를 낮춘대요? 실내도 여기를 낮춘대. 그럼 여기가 숫자가 줄어들면 얘들아 실내 구간은 길어지겠어 짧아지겠어? 이 값이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K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이게 길어 이게 길어 이게 길잖아. 그럼 이 K 값을 낮추게 되면은 여기 빼는 값 더하는 값이 작아지게 되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됐어요? 디귿. 뭐야 기억 니은 틀리면 디귿 답 아니야? 실내를 높인대 다시. 여기 높인대.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실내 구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볼게요. 표본의 크기까지 나왔어?
잠깐만. 다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보자. 잘 봐, 마지막 거. 우리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했었죠. 2a입니다. 그럼 2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값을 키운대. 두 번째, 이 값을 작게 한대. 그러면 키우고 작으면 원래 값보다 길어지냐고 커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여기를 키우면 커지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분모에 있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분수를 낮게 하면 어떻게 돼? 값이 커지죠. 왜요? 너네 2분의 1 곱한 거랑 5분의 1 곱한 거 중에 누가 커져? 2분의 1 곱한 게 커지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얘를 낮게 하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디귿은 커질 수밖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됐습니까?